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24시간이 모자란 워킹맘 유쾌한 아미 씨의 길아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제 1회 때 기획 컨퍼런스 때는 K-워킹맘 멀티플레이어 기획자로 생존하기라는 얘기로 처음 제가 이 강연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때는 스타트업에서 팀 빌딩을 하고 또 팀 창업을 했던 그런 경험 이야기를 들려드렸었고, 지난 7월에는 직장인이 아니고 직업인으로서 기획자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성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지금 벌써 네 번째인데요. 앞으로 10회 때까지는 디폴트로 그냥 쭉 갈 겁니다.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저의 이제 경력과 실전에서 얻은 경험의 이야기들을 많이 좀 전해드렸고, 그 경험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제일 잘하는 거, 좀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라는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기획자한테 가장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 이제 앞에 있는 강연들을 쭉 들으니까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다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뭐 뇌과학적인 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심리학적인 거, 그다음에 또 실패 경험에서도 온 얘기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은 비슷하게 이제 겪었던 그런 경험에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오전부터 이제 저희 강연자분들은 좀 오전부터 와 있어서 살짝씩 이제 저도 이제 슬슬 피곤해지기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뒤에 이제 남은 강연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파이팅 해주셔서 제 강연이 이제 유쾌한 주제인 것만큼 여러분들도 조금 유쾌한 호응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NTJ 형의 기획자이자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아마 여기 TJ인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아까 강연하셨던 분들의 중에서도 이제 TJ가 좀 많았었는데, 저희 애들도 저한테 자꾸 엄마 T야? 이런 얘기 좀 자주 많이 해서, 뭐 저번 강연 때부터도 이제 뒤풀이 때도 보면은 희한하게 이 기획 컨퍼런스 오신 분들 중에 TJ 형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TJ 형이 기획자가 된 건지 TJ 형인 사람들만 기획자로 남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좀 저희 딸이 그 학교에서 치어리딩을 체육 수행 평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응원곡 하면은 무한궤도의 그대 얘기잖아요. 그거를 안무를 직접 짜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같이 옆에서 해줬거든요. 제가 대학 응원단 출신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그거를 했더니 무릎이 나갈 뻔했어요. 네, 앞에 얘기한 게 이 표지 얘기고요. 표지에서 이사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는 유쾌하게 일하고 있는 TJ형, ENTJ형 기획자이자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약간 좀 독특하게 2000년 음반기획 소찬이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찬이 기획사에서 음반기획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뭐 IT, 뭐 웹기획 이런 거는 사실은 큰 개념은 없었고, 웹마스터라는 얘기가 있을 때 가수의 팬페이지를 관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기획이나 이제 공연 기획도 이제 토탈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획하는 쪽에서 이제 거의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그림을 좀 보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던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뭐 기획과 마케팅이 나눠져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획과 마케팅도 하고 때로는 매니저도 했던, 운전 매니저까지 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 음악 서비스 KTF, 그때는 KTF인데 이제 지금 지니의 전신인데요. 그때 도시락이라는 음악 사이트에서 이제 웹 기획과 서비스 개선 기획을 하는 걸로 IT 기획을 아마 그때 화면 설계라는 걸 처음 해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SI 개발사 등에서 이제 다양한 산업분야에, 특히 이제 그 SI 회사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이제 프로젝트들 그 위주로 해서 이제 PA나 PL로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산업군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도메인과 이제 카테고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있었고, 그 경험이 이제 지금도 뭘 시켜도 적응 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었고요. 아까 그 이현우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남의 거 계속 만들다 보니까 제 거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무모하게 2020년에 웹 RTC 솔루션 기반의 그 키즈 라이브 클래스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두루놀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최우수 선정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잘 그 플랫폼을 만들어 보기만 했지, 이걸 가지고서 제가 뭐 매출을 일으키는 뭐 영업을 해본 적도 없었고, 경영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1년 반 만에 빠르게 판단을 했죠. 나는 이거 할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를 잘할 사람 옆에 가서 제갈공명처럼 열심히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이후에 의약품 정보 헬스케어 스타트업 원스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CPO, 그때는 제가 이름을 CXO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2년 가까이 영혼을 팔고 갈고 서비스 만들고서 올해 3월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현재는 프리랜서로 제가 커머스 솔루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플랫폼의 프로젝트에 지금 PM이자 기획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러나 오픈 앞두고서 QE까지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소띠 딸과 용띠 아들인 남매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열혈 워킹맘입니다. 뭐 제가 경력을 이제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이제 다양한 경력과 역할에서 얻은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과 고객 뭐 트렌드 분석하거나 이럴 때는 그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고, 또 화면 설계를 하거나 UI UX 기획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디자이너나 개발자들과 실무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외주사들 고객사 대행을 할 때는 대상을 할 때는 또 요구사항을 분석하거나 프로젝트 제안을 할 때 그분들의 다양한 부서의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이제 PM을 하면서 프로젝트 일정도 관리하고 이제 이슈 관리라고 하죠. 이제 뭔가 문제 될 것 같은 부분들에서 솔루션을 좀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하면서 어쨌든 프로젝트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뭐 제 닉네임도 유쾌한 아미씨라고 하는데, 유쾌하게 일한다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도 뭐 언제나 늘 즐겁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저도 뭐 20, 30대 일하고 그럴 때는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절망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뭐 40대도 넘어가고 이러면서 곧 이제 50이 다 돼 갈 텐데, 그때까지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다 하면서만 일을 해야 될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다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나의 삶을 좀 유쾌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쾌하게 일을 하자, 유쾌한 아미씨로 브랜딩을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쾌하게 일한다는 건 저는 제 기준으로 나름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해봤어요.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하면서 그 원래 목표에 도달해서 어쨌든 만족과 성취감을 얻어내는 그 과정, 그거를 저는 이제 유쾌하게 일하는 거라고 이제 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 딸인데요. 되게 신나하죠, 지금. 네, 생일 선물로 비싼 나이키 운동화를 아빠한테서 받고서 매우 좋은 피드백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사진을 찍고 또 이 표정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좀 늘 좀 정말 진심이 우러나게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의 이제 유쾌하게 일하는 방식, 이걸로 통해서 저는 아까 금마님도 얘기하셨지만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게 즐겁고 바쁜 게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매우 행복하고 일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해요. 예, 워킹맘으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처럼 일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로 지금은 또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우 일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쨌든 제가 스스로가 좀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한 2달 반 동안 약 8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억지로 하려고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 건강을 위해서 일단 아들이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좀 건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스스로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 목표를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왜냐면 이 다이어트가 제 생애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실패하면 2번은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닭가슴살 먹고 PT 하라고 했으면 저 못했을 거예요. 닭가슴살 죽어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절대 먹지 않습니다. 치킨에서도.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야채, 채소와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식이요법을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2달 반 동안 거의 매일 먹고 있는 게 파프리카와 두부와 그다음에 고구마 아니면 곤약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전혀 지치지 않아요. 맛있어요. 좀 전에도 먹었지만 그래서 이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뭐 안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또 오늘 저의 치팅데이입니다. 이따 치킨 먹을 건데 적당히 먹을 만큼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3kg 남았어요. 네, 3kg만 더 체중 감량하면 저희 아들이 3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네. 네, 또 이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제가 이제 잘하는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맞으면 사실은 제일 좋을 텐데 어떤 때는 내가 잘하는 일이 딱 하고 싶지 않은 일일 때도 있고 매우 하고 싶어서 그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창업을 했던 것처럼 내 서비스 만들어서 잘 살리고 싶은데 그게 또 나한테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은 저는 개발 날리지가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순수 문과에 뭐 디자인적 감각도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을 할 때 디자이너나 개발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한다거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서비스 설계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저는 뭐 사실 크게 힘들지 않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일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또 커머스를 하고 있지만 커머스에 대한 경력이 제일 많아서 이거를 제일 잘하고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또 잠깐 몸담았던 헬스케어에 대한 서비스 기획이 아직도 사실은 미련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언젠간 제가 또 헬스케어에 관련된 또 서비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스터디를 한다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는 일을 디폴트로 두고서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덤을 얻는 거. 그래서 주 수입은 제가 지금 PM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뭐 뷰티에 관련된 돈은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리뷰를 쓰면은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 일은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래서 좀 잘하고 있는 것과 또 하고 싶은 걸 좀 믹스를 해서 하고 있다면 좀 정말 지치지 않고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또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만들면서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에 귀결되는 문제라서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과의 부대낌을 잘 받아들이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이 되게 다 마르네요. 먼저 혹시 물 하나만 마실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잘 이렇게 쳐다봐 주시니까 제가 부끄럽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 경험과 실전에서 얻은 유쾌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한 4가지 정도로 사실 저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어지간하게 되게 논리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얘기는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수다스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어서 논리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유쾌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뭔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인 딸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사춘기 그리고 이제 갱년기인 저희들이 있는데 그 무섭다는 중2병과 사춘기와 갱년기가 공존하는 집안이죠. 네, 물론 이제 중2병과 사춘기가 갱년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기지만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한창 지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사실은 늘 끊임없이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시절 이제 지내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엄마 아빠가 뭔가 이제 시험 성적 받았어요. 너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 몇 점 나왔다고? 이러고 시작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어요? 절대 하고 싶은 얘기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을 좀 되게 유연하게 열고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화는 나지만 좀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꾹꾹 눌러서 그래, 나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한번 나눠볼까? 웃으면서요. 여기 뒤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그렇게 화나진 않아요. 저는 성적표 갖고 화나진 않아요. 진짜. 왜냐하면 그거는 뭐 그들의 인생이고 사실은 제 성적표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빵점 맞은 적은 없지만 본인이 성적이 안 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뭔가를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본인의 몫이지 저는 단지 그걸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게끔 학원을 보내준다거나 문제집을 사주는 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지 제가 뭐 성적이 나오게끔 뭘 해라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습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희노애락이 있다면 그걸 공감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이들하고 뭔가 열고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유연한 마음을 먼저 열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에 좀 충실해서인지 다행히도 중2인 딸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먼저고 제일 좋다라고 그리고 엄마한테서는 또 공감과 또 솔루션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관계 유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저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이제 둘 이상이 하게 되는데 둘 이상의 관계에서 정보나 의견을 제공을 하고 전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 과정들인데 이 과정이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 커뮤니케이션에 일련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지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에 아까 아마 좀 비슷하게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의 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나만의 그 주관적인 해석을 달거나 되게 부정적인 감정 좀 이런 걸 가지고서 오해하거나 해서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좀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라고 무슨 제가 뭐 부처님도 아니고 언제나 그게 유쾌하진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감정
감정,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쟤 지금 나 비난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비아냥거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제일 고통받는다? 내가 고통받아요. 내가 힘들어요. 그냥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그런 의도를, 물론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의도를 준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받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내가 힘들어야 돼? 내가 힘든 거는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너가 뭐 비아냥 거리든 난 괜찮아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게끔 웬만하면 객관적인 그냥 지금에 있는 사실, 그 상황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라고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때도 모르면 모른다라고 저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발 지식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발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처음엔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이분들이 다 얘기하자면은 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이런 태도일 때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걸 기획하고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사실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가갔던 저의 이제 애티튜드는 제가 잘 몰라요. 지금의 구조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지만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더 개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좀 제안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게 이번 오픈 때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지금 이제 PM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프로젝트 초반부터 PM으로 투입됐던 게 아니어서 중간에 투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획이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개발자분들도 이미 개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와서 뭐지? 뭐 이런 약간 좀 시니컬한 태도로 이제 저를 이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해서 아까 다들 좀 하셨던 방법대로 네, 가서 커피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같이 술도 마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잘 못하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온 거다. 제가 무슨 오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우리는 기간 내에 완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목표가 같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라라고 해서 그런 태도로 조금 다가갔더니 지금은 오히려 이제 먼저 개발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오픈 때 가능하려면 요 A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또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수석님 너무 멋있다고 제가 수석님 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방법으로 좀 사실 집중하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얘기에 흘러갔지만 목표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아까 뭐 질문에도 목표가 바뀌면 어떠냐. 저는 그래요. 그 약간 방향성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프로젝트 하면서 목표는 사실은 근본적인 목표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프로젝트 PM으로 하면서 할 때는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 프로젝트 인원들이 원활하게 기간 내에 완성을 하자가 저의 목표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하는 게 저는 또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같은 목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래 목표에 맞게끔 해결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TJ 형님만큼 굉장히 극강의 효율충입니다. 그래서 되게 쓸데없는 얘기 되게 하는 거 싫어하고 책임 운운하면서 잘잘못 따지다가 에너지 낭비하고 이러는 거 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목표에 맞게 찾아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실 때 정확하게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요청하시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땡땡님 언제까지 10번의 기능을 완성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정확하게 문서로 남기시고 그리고 또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는 이제 아까 어머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방법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한테 설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열린 마음처럼 좀 일단 존중하고 배려하는 네,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쌈딱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말로는 그냥 네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일단 정말 눈도 마주치시고 네, 그거 고개도 끄덕이시고 또 어쨌든 밝은 태도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 대놓고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오랜 경험에서 나왔던 이제 라떼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직업인으로서 이제 기획자와 프로젝트 매니저로 오랫동안 일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현장에서 유쾌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른 분들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유쾌한 경험을 좀 간접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따 또 디프리를 가시는 분들은 디프리장에서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유쾌한 연을 또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유쾌한 토요일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가 참 별 쓸데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 화장실에서 한 번쯤은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왔는데. 질문이요? 네. 처음입니다. 예. 질문 받지 않는데. 제가 다시 네. 제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온라인으로 성장 섹션 듣고 계시는 분인데요. 네. 아미님의 기본적인 성격도 유쾌하신 것 같아요. 네. 유쾌하셔서 유쾌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신 건지, 원래 유쾌하지 않았지만 유쾌해지려고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이 참 감동적이네요. 네, 원래 그렇게 유쾌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꽤 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아이 둘 낳으면서 산후 우울증도 겪었고, 네, 3층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해봤는데 3층에서 뛰어내리면 네, 저 세상 가지 않고 병원에만 쭉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살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가장 좀 세상을 바뀌게 본 거는 뭐 아마 여기 그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혼이 그 행복을 준 건 아니고요. 네. 아이들이 그 행복을 줬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되게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세상보다. 네, 그거를 알게 되면서 좀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고, 그 제가 산후우울증 겪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까도 저 그 유쾌하게 일한다는 게 만족과 성취감을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만족이 저는 항상 남에 의한 만족이었어요. 평가를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잘했어 이런 걸 받는다거나, 아니면 특히 뭐 남편이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거나, 그거를 저는 되게 만족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거기에만 너무 기준을 잡다 보니까 스스로 만족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저 사람이 상대가 표현을 안 해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때 제 자존감이 너무 바닥을 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느껴져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많이 훈련을 했던 게 저의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유쾌하게 살자라고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예,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미님이 겪으신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네,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이요. 네, 개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네, 중간 갔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었는데 그때서 이제 제 탓을 했죠. 너의 기획이 거지 같아서 개발을 못했어. 그래서 방법은요, 네, 법정 갔습니다. 법정 갔고 2년 동안 소송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이 지금의 저를 조금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전 정말 너무 처음에는 억울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법에서 판단을 한 거는 저의 100% 승소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부분 승소이기는 했지만 금전적으로는 사실 손해였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이미 돈이 나갔었고, 그리고 받은 거는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저는 변호사 비용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시간 들였고,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2년 동안 마음고생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손해였단 말이에요. 그걸 겪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도 두 번 다시 이제 변호사 돈 벌어주는 짓은 절대 하지 말자와 그 다음에 저렇게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처음부터 상대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뭐 프로젝트 실패했을 때도 그런 걸 판단을 좀 잘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저 역시도 그 경험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쓰라리고 그런 큰 실패이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외주사라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치도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저한테 되게 좋았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악은 법정으로 갔다는 거, 네, 그 정도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